네, 그럼 월가에서는 어떤 썰들이 오고 갔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 인터뷰 시간인데요. 추우시죠? 춥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춥고 증시도 춥고 네, 진짜 좀 날이 걱정이 더 추운 것 되네요. 같아요. 네, 김윤 이럴 때 소장님 예. 또 자리하셨는데 함께 또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들 또 오고 갔는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에브리 먼데이가 블랙 먼데이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나 그러니까요. 때문인가? 아니 의상을 옷도 냈잖아요. 빨간색으로 좀. 죄송합니다. 다음 주 좀 준비해 볼게요. 네. 아니면 좀 살이라도 좀 빨갛게 익혀가지고 오시든지. 아니 어떻게 금요일만 되면 다 팔아 제끼고 그렇게 지금 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부 이제 월가에서도 뭐 이제 단기 대응 관점으로만 시장을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금요일 날 뭐 선 반영이 됐다고 해도 월요일 날 봤을 때 또 어렵죠. 바로 전날 지표인 네. 미국이 저렇게 급락을 하니까 우리도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크게 좋을 게 없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시장이 불안정하고 어떤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금요일 날 무조건 현금화 전략. 이게 월가를 타고 우리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는 금요일, 월요일 두 번을 이걸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불행한 입장인 거죠. 그럼 뭐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일단 뭐 시초가에서 한번 바람 피싱,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 보는 것도 일단 단기 전략으로 저는 좋다고 봐요. 예.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FOMC잖아요. 인터뷰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입니다. 금주에 FOMC 금리 인상 충분히 증시에 선반영이 됐다.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견해, 점도표가 중요하다. 자사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내년 경기를 하향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2번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선반영된 거는 뭐 3번, 뭐 심지어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4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횟수의 문제이고, 일단은 연준이 최근 들어서 비둘기파적으로 좀 약간 변모를 한 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예. 일단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 임원들의 이번 점도표, 어디가 적정금리인지 이 닷플랫이 중요한데, 최근에 연준 임원들도 자꾸 이제 리스크나 안 좋은 쪽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일단 이번을 봐야 되겠지만 모건 스탠리의 하우스 뷰는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을 이번에 하향시킬 것이고 금리 인상도 거기에 따라서 두 번으로 내려잡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유엔커께서 생각하시기에 미국 경기가 지금 금리를 올릴 만한 지금 상황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80년대 본인이 미국에서 학교 아니 90년대군요. 80년대. 내 얘기를. 예. 90년대 미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랑 지금이랑 경기가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가 더 좋지 않나요? 체감하는. 네. 어려서. 아니, 어려서 그때 잘 모르죠. 용돈을 받아서 몰랐는데 지금 미국 경기 뭐 실업률은 사실 3.7%는 뭐 50년 만에 최저치긴 하지만 이게 약간 조금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고통이나 이제 소외계층의 어떤 빈부 격차 같은 거는 아직도 좀 크다고 보는데, 과연 여기서 지금 연준이 물가 관리를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는 게 저는 올린다는 게 조금 저는 오히려 소장님이 사실은 계속해서 뭐 영국이나 미국 쪽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왔다 최근에도 이제 일 때문에 이제 회의차 이제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요. 네. 물론 이제 이전보다 금융위기 때 하도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활기를 띈다. 그 전보단 낫다 하지만 누가 봐도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피크론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도 요즘 가면은 진짜 네. 길거리에 영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여기 아랍인지 뭐 아프리카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지경인데, 사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다시 뒤로 백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라서 부풀려졌던 뭐 성장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이제 되물림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이제 맞다고 보고, 그런 와중에 연준이 금리 인상 매파 기조를 이어간다는 건 저는 조금 어떤 정책하고의 좀 맞지 않는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봐요. 요거는 제가 그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점도표 같은 거를 시청자 입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하기도 어렵고 사실 이거를 원문을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글로벌랩이 이거를 잘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또 좀 저한테 하청을 너무 티 났나요? 예. 티났어. 제가 이거를, 뭐 예. 점도표 알아서 해석해 드릴 테니까요. 예. 목요일 우리 아침 방송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번 12월 FOMC 금리 인상은 사실상 선반영이 됐는데, 그럼 이제 연준 의장 입장에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12월 금리는 왜 올렸어요, 그럼?
이제 그것만큼 안 좋진 않고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그럼 내년에도 또 많이 올리겠네요. 또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예. 시달리다가 약간 90년대 그 여성 래퍼들 랩 보면 약간 바가지 긁듯이 하는 랩 약간 그런 상황에 근데 소장님도 보면은 지난주에도 이제 뭐 전망을 하기에 이제 12월을 뭐 기정 사실화되어 있고 상반기 가능하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물음표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같은 모건스테인에서 이제 의견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제가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뭐 베꼈다기보다는 아니 그런 얘기는 지금 아니고.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 네네. 상반기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3월, 6월 두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솔직히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냉각이 되고 게다가 또 유가까지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또 하향되면 내년에 상반기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요게 산타렐리의 어떤 땔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 최대 화두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인터뷰 가볼까요? 네, 그럴까요? 자,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찰리 리플리의 의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연준 기조 비둘기와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임원들도 리스크 인식 발언이 늘었고 9월에 내년 금리 인상 3회를 현재는 이제 한 1회 정도로 이제 급변하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보인다. 이거 많이 줄였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뭐 일단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에 불구하고 현재 내년 금리 인상 한 번으로 뭐 이렇게 급변했다는 거는 본인 생각이 그렇죠. 요분 이름답게 이렇게 얘기했다 틀리면 야 내가 약간 리플리 증후군이 있어서 그래. 리플리예요. 속지 마. 속은 네가 잘못이야. 뭐 이렇게. 희망상. 예.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리스크 인식 발언이 늘었다는 건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니까. 미중 무역 전쟁서부터 지금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 이제 회사채 정크 등급의 이 어떤 불안이 요즘 커지고 있다. 그다음에 예. 크레딧 스프레드가 커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장단기 국채의 어떤 뭐 역전 현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연준 임원들도 저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연준 점도표가 나왔던 9월 당시 내년 금리 인상이 3번 정도 적당하다고 했던 시각이 지금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3개월 근데 만에. 한 번까지는 아니고 현재 지금 2번 정도로 이번 다플랏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해요. 자, 그럼 다른 얘기로 좀 옮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 보시죠. ABN 암로의 한스 벤클리프입니다. 오펙 플러스 이 감산 합의의 유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실제로 감산 시행이 1월인데 러시아 회방이 우려가 된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미국 셰일 기업들의 동참 없으면 유가가 회복이 불가능하다. 사실 여기서 유가가 뭐 더 오른다는 거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도대체 감산 합의를 왜 했냐 이거예요. 공급 과잉의 우려 때문에 감산 합의를 해서 유가가 지금 너무 그분들 임무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말잘치로 끝나버렸는데 결국 이 유가가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지난 9월달 연준의 그 내년 경기 전망을 다 보면은 일단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안 좋아지지만 올해까지의 목표는 GDP 3.1, 그다음에 실업률 3.7,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PCE 기준으로 2.1 전망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GDP는 거의 3.1% 맞출 것 같고 됐죠. 혹은 초과 달성할 것 같고 실업률은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이번 달에 뭐 나온다고 하는 게 벌써 12월 고용 지표가 1월 첫째 금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게 3.7 달성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인플레이션만 여기 못 미치고 있는데 이 에너지 비용이 인플레이션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50달러가 지금 간당간당한 수준까지 왔으면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오르기 힘들다고 봐야죠. 그럼 연준의 양대 책무인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실업률은 이미 달성됐고 인플레이션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절름발이로 도대체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요 셰일 기업들의 동참,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 셰일 기업들의 BEP 손익분기점이 한 50달러에서 55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이상 사실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어요? 사실은 오페크 플러스에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도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아무리 오페크에서 감산 합의를 해도 미국 셰일 오일들이 이거 협조 안 해주면 유가 절대로 오르지 못한다는 예. 거예요. 자, 그렇군요. 러시아 회방 우려 요거는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고 요 러시아 회방 우려는 뭐예요? 감산 같이 분위기 좋았잖아요. 했잖아요. 예. 심지어 G20 그 정상회담에서 그 MBA라고 그러죠. 모하마드 빈 살만하고 푸틴이 하이파이브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진풍경이 펼쳐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하이파이브는 하이파이브고 나는 이게 나 스파이크로 알아서 될 할게. 수가 있어. 이렇게 모션은 날아갈 수 있다. 비슷하지만, 이렇게 네. 잘못 날아갈 수 있다. 따르고 안 따르고는 우리 예. 러시아 맘이야.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이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 이런 조정관이 있었군요. 있어요. 예. 무섭네요. 네, 게리 세모어의 의견입니다. 트럼프 갑작스런 전략적 인내를 표방했다. 자, 전략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오바마 정부의 재탕. 자, 김정은을 만난 것은 탑다운 방식 시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 뭐 우리 시장에서 남아 있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북한의 이런 답방이라든가 추가적인 이런 제재를 이제 뭐 해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상반기 2019년 상반기에 좀 기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막 분위기 좋고 이럴 때 경협주가 꼭지였었고 네. 지금 이제 다 뭐 녹아내렸는데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국 증시의 여러 가지 펀더멘탈 환경은 안 좋았지만 딱 하나 이제 기대감을 줬던 게 바로 이제 남북 화해 그리고 경협 이런 거였는데 그것마저 지금 다시 답보 상태로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말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서두를 생각이 없다. 네. 아니 지금까지 서두른 건 누군데 갑자기 또 그런데 나는 서두를 생각이 없대요. 이거 마치 이 썸남 썸녀가 있는데 썸남이 이제 막 미친 듯이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거기다 일기 쓰다가 그쪽에 반응이 없으니까 경험담. 천천히 알아가려고. 경험담. 그냥 뭐. 자, 어쨌든 간에. 잠깐만. 예. 이거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가 예. 전략적 인내지만 스트레이티직하지 않은 그냥 오바마 정부 때하고 똑같은 어쨌든 그러니까요. 예, 전략적 인내라는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결국은 뭐 자기가 서두른다고 했지만 성과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전략적 인내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근데 결국 전략적 인내는 아무것도 손 쓸 일이 없을 때 하는 게 전략적 인내고 다만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은 이제 오바마 때하고 다른 거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한 거는 쇼맨십에 불과하고 그냥 탑다운 그냥 위에 네.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밑에까지 어떤 영향력을 전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시험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진짜로 그 매스 디스트럭션 뭐 그 웨폰 뭐 이 코디네이터거든요. 대량 살상 무기 조종관 치고는 되게 굉장히 온화한 외모잖아요. 네, 뭐 표정 좋아요. 진짜 네. 저렇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착해 저런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버튼 누르는 네, 말이에요. 웃으면서 버튼 누르고 가방 열고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 속았다는 거예요. 오바마 정부 때도 그냥 전략적 인내로 그냥 지켜만 보다가 바라만 보다가 끝났던 이 상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 우리가 다 속았다는 얘기 정도로 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관점이죠. 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러다가 뭐 김정은이 갑자기 또 지금 제재 때문에 도저히 진짜 숨도 못 쉴 못하겠다. 상황이라 뭐 갑자기 답방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골든에그 인베스팅의 하워드 골드입니다. 올해 산타랠리 아니면 사탄랠리 여부. 굿 트럼프, 배드 트럼프에 달렸다. 트럼프 취임 후에 백악관과 월가가 민감도 크게 다르다. 사실 트럼프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낙서 그만, 이제 그만. 낙서 그만하고 트위터에다가 아니 일기는 일기장에 좀. 일기는 혼자 트럼프- 쓰면 되지 왜 거기다 매일같이 뭐 아니, 나는 뭐 그게 아무것도 얼마나 안 좋아요. 좋아요. 아니 SNS 솔직히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몇 마디 쓰면 전 세계가 그걸로 막 난리가 나는 게 얼마나 그걸 재밌어. 즐기는구나. 재밌죠. 네. 아니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캐릭터가 관종 캐릭터여가지고 영화에까지 출연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거 제가 절대 MSG를 친 게 아니라 산타랠리 아니면 사탄랠리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트럼프에 달렸다는 거고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트럼프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사실은 지난해 우리도 좋았던 게 뭐냐면은 트럼프 법인세 인하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발표해가지고 증시 끌어올린 것도 본인이고 그다음에 올해 중국의 대규모로 수출품에 관세 때리고 그다음에 지금 국경 장벽 가지고 민주당에다 셧다운 협박하면서 네. 지금 증시 누르는 것도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관심 더하기 월가까지 야야야 내가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이게 너무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또 인정 욕구가 커가지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거 보면서 또 이제 좋아하는 식으로 해피 엔딩으로 또 마무리를 할 그럼 수 굿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뭐가 있을까요?
그 트럼프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인심 쓰듯이 협상해 주면서 그동안에 이제 묶어왔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프타, WTO, 그다음에 FTA 이런 것도 예. 다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풀어 주면서 그러면 이제 달러도 약세로 가고 결국은 월가에서도 기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이걸 다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피곤해. 아유, 참 월요일 어려운 아침부터. 시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답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주말에 이 중국 쪽에서 일단은 뭐 첫 삽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대두 수출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미국 쪽에 조금 어떻게 좀 훈풍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야 근데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그래도 하락한 거를 개장 초반에 반영을 할 거니까 뭐 오늘 단타 관점에서 또 본다면 개장 시초가에 이제 좀 저가 매수 좀 유효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 지표는 뭐 사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다 안 좋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치 금융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 예, 뭐 조정 가능해요. 언제든지 네, 뭐 그럼요. 한번 뭐 시진핑이 얘기만 하면 이거는 그쵸, 또 그쵸. 분위기 반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일단 이번 주에는 FOMC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육 소장이었습니다.